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서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새벽 화이자 백신 43만여 회분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인데 확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감소세에 있지 않느냐는 예측이 있었지만 확진자 수 자체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지역 광역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방역 지표로 봤을 때 우리가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분율이 계속 아직 높은 상태고 방역 막내 관리율,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격리를 한 상태에서 확진자로 접촉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하는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되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못한 감염원이 계속 N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 규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역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빠르고 신속한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좀 철저히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 지표 내용면으로 봐서는 감소세에 이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다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치를 통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더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여러 정책을 통해서 어떤 서민들의 경제 피해와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금 현실적으로 뒤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로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문 닫게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을 제외한 다른 방역적인 조치 수단, 현장에서 어떤 방역 수칙 준수 이행률을 높이는 그런 점검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위반 사례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강하게 취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좀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좀 더 확대해서 선제적인 검사를 좀 늘리고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보다 빨리 검사를 받고 좀 의심이 되는 무증상 감염자라도 좀 많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인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좀 확산세를 금방 이렇게 빠른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감소세로 이어지는 노력들이 계속 좀 보완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지 못한 감염원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50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하루에만 4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추가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외국인 집단 감염 사례들처럼 아무래도 이제 근로 외국인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언어적인 방역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실 수가 있겠고 또 주로 참여하는 일들이 주로 대면 노동이 필요한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근로 현장에 계시는 경우가 많겠고 그런 사업 현장이 때로 이제 밀폐하거나 밀접된 환경에 노출되신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그런 근로 장소가 또 일반적인 교통으로 접근이 어렵다든지 또 외국인 분들이 거주할 때 집단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단체 생활을 하신다든지 또 생활하시는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좀 열악하다든지 그런 원인이라든가 또 한 가지 원인 또 이분들의 어떤 신분적인 문제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혹시 신분 추방당하지 않을까 이런 신분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아마도 이제 이슬람교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 라마단 같은 경우에 저녁 때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끼리 모임이 좀 많아지면서 좀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무엇보다도 확진자가 나오셨을 때 역학조사를 할 때 어떤 언어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흔히 쓰지 않는 희귀어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역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동안 외국인 집단 사례에서 어려운 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외국인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 인근 지자체에 좀 도움을 받으시게 되면은 보다 좀 빠르게 이런 방역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좀 서로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분적인 불안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어떤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이시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참여하셨을 때 이제 추방하지 않거나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외국인 커뮤니티에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커뮤니티에서 좀 오래 있고 또 한국어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해당 공동체에서 검사를 독려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곳곳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들이 또 검사를 좀 쉽게 응하실 수 있도록 전에 이제 지자체 경험을 봤을 때 이제 검사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배려, 그러니까 뭐 너무 좁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몰려서 장시간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좀 그동안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반영해서 또 검사 편의성도 높이, 접근성도 높이고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울산 지역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울산은 변이 바이러스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확진자분들의 모든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15% 정도 검사를 해봤을 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꽤 검출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울산 지역에 이제 많은 변이 바이러스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경기도의 어떤 남부 지역 광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뭐 성남시라든지 또 기존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울산 지역에서 조금 더 특별히 집단 감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어떤 감염 경로를 좀 모르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역사회 곳곳에 조금 좀 많이 좀 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이제 감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신속한 역학조사라든가 선제적인 대량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더 따라잡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뭐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떤 확산세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물론 처음에 바로 감염이 확인됐을 때 이게 변이 바이러스인지 기존 바이러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신속한 역학조사 대응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고 있는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울산 지역이나 해당 경남 지역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률을 좀 더 높이는 좀 그런 지역적인 우선 접종 대상 배려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유럽에서도 확진자 50% 이상에서 영국발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 전파력도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감염 사례는 전체 확진의 14.8%로 2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각 시도에 선별 검사 기법을 보급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접촉자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시와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브리핑 내용 같이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발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제 생산 지수를 1.7배 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감염제 생산 지수를 1.7 올린다는 것은 이제 70%를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1.7배가 계속 세대기마다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감염제 생산 지수를 1.0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영국발 변이가 우세종이 되게 되면 우리가 2주 후 정도 되면은 확진자 수가 8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전파가 시작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정확한 분석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해당 지역에서는 절반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충분한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좀 보다 강력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 그리고 의심자를 조금 빨리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 조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해당 지역에서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물론 전국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지역사회 유행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한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망 그물에서 빠져나간 감염 전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든 기존 바이러스든 전파를 차단하고 연결고리를 끊는 이런 노력들은 전국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도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도 교민 172명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7일에도 20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14일 동안 격리하면서 3차례 진단 검사를 받는다고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셔서 이제 한번 검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음성이시면은 7일간 격리를 그 시설에서 먼저 하시고요. 거기서 한 번 더 검사해서 음성이시면 이제 자가격리 각 지역사회나 거주하시던 데로 가셔서 이제 일주일간 격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7일 후에 해제되기 전에 한 번 더 검사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7일 후에 자가격리로 가셨을 때도 충분히 좀 자가격리를 좀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7일까지 음성이라고 해서 조금 방심해서 같이 거주하고 계신 어떤 가족이나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가격리가 필요하실 것 같고 매우 드물지만 14일 이후에도 좀 잠복기에서 양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라든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접촉을 좀 최대한 자제하시고 14일 이후에라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21일째도 전체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14일 이후라도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그 백신 물량을 볼 때 정부가 강조하는 집단 면역을 위한 계획, 현재 수급 상황이면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밝히신 것처럼 이제 11월 달까지 70%가 면역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봤을 때 그러려면 이제 뭐 9월, 10월 달에는 어느 정도 다 1차 접종을 마치시고 2차 접종을 마치고 이제 2주가 지난 시점을 달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11월까지 70% 이상은 접종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2차 접종까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1차 접종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충분히 백신이 예정대로 들어오고 지금 확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접종센터라든지 또 위탁의료기관 그리고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초저온 냉동이 필요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일반 냉동 보관과 유통으로 2주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접종이 확대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정대로만 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접종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내일부터 70세부터 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제 5월, 6월에 접종이 진행되는 고령층이 895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접종 과정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해왔던 것처럼 일반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12,0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곳곳에서 쉽게 맞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독감 예방 접종과 달리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병당 10명 내지 12명으로 이제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예약이 필요하고 맞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몰려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누리집을 통해서 스스로 예약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좀 어려우실 분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각 지자체의 어떤 콜센터가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콜센터라든지 또 아니면 그 가까운 읍명동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예약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좀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면서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백신으로 인한 어떤 위중증 병이 생기신다든지 사망으로 이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과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위중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백신 접종 후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도 백신 접종을 하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이득, 그리고 안 하셨을 때 코로나19에 감염되셨을 때 걸리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하셨을 때는 꼭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접종하시는 이유들을 봤을 때 본인의 건강보다는 이제 가족과 주변 분들을 위해서 맞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으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해 주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관련해서 김경우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